이 글자는요, 창수자고요. 우리 아까 안석괴자라고 했던 거 배웠죠? 공간 구멍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글자는 또우자, 손을 뜻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지금 손에 칼을 들고요, 구멍을 낸다라는 거예요. 보통 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샥 벨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구멍을 내면서 들어가는 칼을 들었으니까 그 칼은 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칼은 어떻게 해요? 샥 하고 베는 거죠. 하지만 창은요,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을 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손에 칼을 들었지만 저것은 칼보다는 구멍을 내는 데 사용했다면 우리는 창으로 얘기하기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그냥 창숫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화살시자예요. 화살의 모양에서 온 글자입니다. 자, 보여주시면 다시 이렇게 화살에 있는 이 앞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깃털 부분, 그 다음에 활시위 부분이라고 본다면 화살 시자가 그려지시죠? 이와 같은 모양에서 온 글자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글자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 저녁석자죠? 구름에 가려져 있는 달의 모습에서 온 거고요. 자, 이렇게 구름에 달이 반쯤 가려져 있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저녁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방패간자예요. 그래서 방패라는 의미는 막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글자는요, 방패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막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볼까요? 자, 방패의 모양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 넣으면 십자군 전쟁 때 사용했던 방패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글자 가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혀설자예요. 자, 우리 이거 사람도 되지만 본래 의미는 입구자죠. 그리고 이 글자는요, 일천천자예요. 입에서 1000가지 이상의 감각세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입이 있고 일천천자가 있죠. 입에 1000가지나 되는 감각세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혀설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글자는 방향방자죠.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 뒤, 좌우. 이것을 통틀어서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앞이라고 하는 것 또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그냥 몸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방향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사람이 지금 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털모자예요. 짐승의 털을 나타낸 글자인데요. 자, 짐승 보이세요? 여기가 얼굴 부분, 앞다리, 뒷다리, 꼬리 부분인데요. 자, 이것을 어디서 봤냐면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측면에서 본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털밖에 안 보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털모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는 도끼 근자예요. 도끼의 모양에서 왔는데요. 이 글자는 도끼라는 의미 외에도 작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도끼라고 하는 건 물건을 베죠. 베면 그 물건의 크기는 본래 크기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지잖아요. 예를 들면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나무에다가 도끼로 딱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려나가면서 크기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도끼라고 하는 이 도구의 용도는 어떤 물체를 작게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해서 작다라는 의미도 갖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도끼라는 의미보다도 작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또 우리 다음 글자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부수의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운을 내시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요, 귀신 귀자예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볼까요? 자, 귀신의 모양에서 온 거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상형 글자이기도 하고요. 자, 의미를 하나 그러면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 글자 뭐예요? 밭전자죠. 밭에다 뭘 심었어요? 네, 마늘을 심었죠. 밭에 있는 마늘을 보기만 하면요, 걸음아 나 살려라, 이거 좋다지만 발의 모양이라고 연상하신다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휘릭 날아가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바로 누구예요? 귀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연상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그림으로써 연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자, 이 글자는 활궁자예요. 활의 모양에서 온 글자고요. 그림으로 연상하시는 것이 좀 더 기억하기에 편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자는요, 절구구자예요. 절구통 모양에서 온 글자고요. 이 또한 상형 글자네요.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글자는요, 뼈골자예요. 자, 뼈의 모양이 보이시나요? 사람 뼈 모양에서 온 거고요. 사람이 우리 죽으면 땅에다 묻죠. 묻었을 때는 어떻게 묻어요? 곧게 눕혀서 묻잖아요. 근데 등베겨 하면서 옆으로 돌아눕지는 않겠죠? 그럼 보통요, 우리 이장이라는 걸 하죠. 나중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묻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걸 파보잖아요. 팠을 때 어떻게 돼요? 뼈가 가지런히 놓여 있겠죠. 해골뼈, 그 다음에 어깨뼈, 그 다음에 몸통뼈들이 이렇게 놓여 있겠죠.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자, 요거 우리 아까 뭐라고 배웠어요? 몸으로 배웠었죠. 밑에 있으니까. 몸에서 살코기만 빼내면 뭐가 남아요? 뼈가 남죠.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미지로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글자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구분다리 솥역자라고 해서요, 구분다리 솥을 보고 만든 상형 글자예요. 자, 볼까요? 자, 다리가 한쪽이 굽어져 있죠? 그런 구분다리 솥의 모양을 보고 만든 상형 글자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뿔각자죠? 우리 짐승에는 뭐가 있어요? 뿔이 있죠? 짐승 몸 위로 솟아나와 있는 뿔의 모양을 보고 만든 상형 글자고요. 의미를 부여하면 사실 이 글자는요, 칼도자에서 온 변형 글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배웠던 몸이 있죠. 짐승의 몸에서 뚫고 나와서 칼과 같이 날카로운 물건이니까 바로 뭐예요? 뿔을 뜻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뿔각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구멍혈자죠.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고대 사회는 움집이라고 해가지고 집이 없었죠. 땅을 양쪽으로 파헤쳐서 구멍을 내서 그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멍혈자고요. 다시 설명을 하면, 자, 집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여덟팔자인데 사실 여덟팔자보다는 원래 원전에 가면 이렇게 양손을 뜻해요. 양손으로요, 구멍을 파헤쳐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해서 이걸 움집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파헤쳤으니까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구멍이 생긴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멍혈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 신하신자죠. 자, 그림을 보시면 신하가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부분을 팔이라고 연상하신다면 팔로서 지금 이렇게 엎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이 바로 신하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글자고요. 자, 연상이 좀 되셨나요? 여기가 무릎 부분이에요. 무릎 꿇고 손을 앞으로 해서 엎드린 모양이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돼지시자예요. 돼지의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죠? 사실 우리가 아까 짐승이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 짐승은 많은 새끼들을 이렇게 달고 다녀요. 돼지가요, 새끼를 몇 마리 낳는 줄 아세요? 한 번에 12마리를 낳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12마리를 다 달고 다니죠? 이 새끼 주변으로는 이렇게 많은 새끼들이 달고 다니는 거예요. 보편적인 그런 짐승이 바로 돼지라고 보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 글자는요, 돼지 시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속뜻으로는 많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왜? 돼지는 얼만큼 먹어요? 많이 먹죠. 또 돼지는 새끼를 얼만큼 낳아요? 많이 낳죠. 돼지는 새끼를 얼만큼 데리고 다녀요? 많이 데리고 다니죠. 그런 의미에서 많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 그럴 문자죠. 예전에는요, 글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기호나 무늬를 가지고 글을 표시한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무늬로 나타내서 나중에 그것을 글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 글자가 사람이 서 있는 무늬를 나타낸 건데요. 그 무늬를 가지고 사람에게 어떤 소식이나 내가 정보를 전달했겠죠. 하나의 글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글자고요. 자, 다음 글자를 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보일 시자예요. 보이는 건 뭐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사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글자는요, 윗상자의 고어 형태인데요. 높은 하늘에서 일, 월, 성,
다른 말로 하면 햇빛, 달빛, 별빛을 내려주니까 사물이 내 눈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보이기 시작했죠. 지금 만약에 여기에 불이 딱 꺼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안 보이겠죠. 하지만 빛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눈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이유는 높은 하늘에서 일월성, 햇빛, 달빛, 별빛을 내려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림을 볼까요? 자, 하늘 보이시죠? 이 구름 위를 하늘이라고 봤을 때 하늘에서 일월성, 햇빛, 달빛, 별빛을 지상으로 내려보내주죠. 그러니까 사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에 파생되는 부수 글자는 이 글자예요. 자, 이 글자는 제가 잘못 썼네요. 이 글자는 신을 뜻하는 거예요. 왜? 똑같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부수고요. 그때는 신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 하늘에서 일월성, 햇빛, 달빛, 별빛을 내려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글자는 신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는 아닐 빛자예요. 무슨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원래는 이 글자가요. 그 새 날개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한쪽이 구부러졌죠. 그러면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아니 난다라고 보는 건데요. 여러분의 기억을 도모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자, 김밥이 보이시나요? 김밥을 잘 싸놨는데 중간에 있건만 누가 빼먹었죠.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는 행동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140자에 해당하는 부수 글자를 배워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이 부수 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모르는 거는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서 보시면서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부수를 익히고 본 글자 수업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점 유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 또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